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문을 닫아줘.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빛을 가려줘. 어젯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월에서 온 루시라고 합니다. 루시? 네, 아, 루시. 루시. 럭셔리하네요. 럭셔리. 나도 갑자기 바꾸고 싶네요. 예명을. 아, 루시는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저기 세례명이 루시아인데 아는 띄고 그냥 루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루시 영화도 있었는데? 네, 네, 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음. 그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죠. 무슨 내용이었지? 그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 약을 기억난다, 개발한. 기억나. 네. 아, 최민식 나왔어. 네, 그 나쁜 놈으로 최민식 루시. 네, 아, 네. 그거 재밌었는데. 맞아요. 최초의 여인이래요. 루시가 아, 인류 최초의 아, 맞아, 여인. 맞아. 그 네. 영화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예. 아, 최초의 인류인 여성을 예. 루시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멋지네. 그렇다고 제가 최초의 여인은 아니죠. 아,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썰렁한가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말을 못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루시 오늘 네. 재밌는 얘기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너무 좋아요. 평가 저도- 좋죠? 네. 저도 좋아요.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는 뭘까요? 더 글로리. 더 글로리. 글로리입니다. 화제작이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맞아요. 화제작이라고 요즘 맞아. 소문이 자자해요. 아니 요즘 넷플릭스에 그 한국 드라마들이 너무 많이 떴어. 오징어 게임 접해가지고 뭐 그 지옥 네. 나온 얘기도 있었고 학교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그 넷플릭스에 이제 더글로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강세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없으면 넷플릭스가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고급 정보를 오늘 귀한 분 모셨네요. 넷플릭스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참 보면은 허언증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야, 네. 카더라. 저런 거 좋아해요. 카더라 좋아해. 저도 카더라 좋아해요. 아, 더글로리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이 더글로리 한다고 하니까 아직 결말도 안 나고 끝도 안 나왔는데 그렇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네. 제가 이 더글로리가 1부를 마치고 2부는 3월 초에 3월 10일 날 3월 네. 초에 3월 10일 날 2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1부에서 2부에 관련된 떡밥들을 1부에 많이 깔아놨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그 떡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부의 결말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야. 정말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반응이 없어. 아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1부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굉장히 많은 떡밥들을 봤어요. 예, 그 떡밥 네. 정리해 놓은 그 유튜브들도 있죠, 많더라고요. 있죠. 많아, 네. 그러니까 요 떡밥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부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내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이 3월 10일 날 예. 시작을 해서 이제 16부작도 시작 끝나잖아요. 그럼 네. 누구의 말이 근사치로 맞는지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또 흥미를 땡기는데? 근데 사실은 저 아직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지가 않아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해볼게요 한번. 재밌었어. 오케이. 음. 그 우리가 결말들을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네.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 엔딩도 있고 여러 가지 엔딩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걸 한번 예상해보고 맞춰보는 시간. 그래. 만원빵? 10,000원? 음. 윤 작가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포부가 너무 배짱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10,000원? 11,000원? 적어도 점심 내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점심 내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글로리를 좀그 우리 팽아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더글로리 넷플릭스에서 방송됐고요. 12월 30일 날 방송이 됐고 장르는 복수 범죄, 뭐 스릴러 휴먼 그리고 파트 1하고 파트 2가 나눠지는데 파트 1은 12월 30일 날 아까 이제 시작이 됐고 파트 2는 2023년 3월 10일 날 방송이 돼요. 그리고 연출 안길호 그리고 극본은 김은숙 작가. 그 출연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죠? 송혁교, 이도현, 임지연, 엄혜란, 염혜란, 박성훈, 정성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불가. 조금 야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굳이 면이 있었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네. 아유 근데 뽀뽀하면 야한 거 뭐 아니야? 이렇게 요즘 애들에게 그건 뭐 무슨 야하다고. 18세로 해놓고 볼 애들은 다 보죠. 뭘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에스타에서 둘이 또 뽀뽀도 하고 막 하고 그 그러잖아. 장면이 있었지. 야하잖아. 나만 야해? 아니야, 근데 연진이하고 재준이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나만 야했구나. 아우 웅큼한 사람들. 뭐 나는 그렇게 선입견을 두고 안 봐서. 네. 작가는 누구예요? 김은숙 작가 그 도깨비하고 미스터 션샤인 이렇게 하셨던 분 아시죠? 네. 하도 진짜 유명해서 유명하시죠. 이 작가님이 근데 이제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비가 오면 비가 새일 정도로 그런 허술한 그런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동생들이 우산도 하나밖에 없어서 누나를 위해서 우산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하고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우리 서로 우산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누가 더 좋은 우산 가져가냐 이렇게 싸우는데 맨 마지막에 남는 우산 대단해. 찢어진 예. 우산. 그래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근데 이분이 도서대여점에서 일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대요. 아니야. 맞아요.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서 읽으면서 빌려서 읽으면서 미안합니다. 거봐.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조금 읽어요. 그래서 작가의 꿈을 품게 되었고 27살에 그 서울예술전문대학 문화창작과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 PD 지인한테 드라마 한번 써봐라 이런 권유를 받고 드라마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뭐 그 신춘문예에도 당선이 됐고요.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드라마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네, 파리의 연인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상속자들도 있었고 태양의 후예도 있었고. 미스터 션샤인도 있었고 그렇게밖에 못 읽나 미스터 션샤인을? 내가 잘 모르는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영어 나올 때는. 그래서 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더킹 영원한 군주가 있었는데 이 김은숙 작가가 마냥 좋은 소리만 듣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핀지성을 무시하는 전개와 재료성 오류 그리고 너무나도 허술하고 세심하지 못한 설정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핀지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그 꽝수반점에 윤 작가님 그 심춘문예 당선됐을 때 심사평의 핀지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리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핍박할 핍자야. 핍박할 핍자에다가 참진. 그래갖고 핍집 그 성품성. 해갖고 핍진. 발음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요. 핍진성. 네. 발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감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핍진성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도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이 핍 어렵지? 아니고 핍진이. 핍. 네. 핍박할 때 그쵸, 핍. 핍집. 그러니까 사실감이 없다라고 핍진성. 얘기를 할 때 핍진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연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개연성하고 핍진성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개연성은 이제 논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핍진성은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판타지적. 그렇지. 핍지성은 판타지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감성의 될까요? 영역이고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개연성은 우리가 얘기하잖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개연성을 따지는데 개연성하고 핍지성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 윤 작가. 내 이 녀석이네. 내 이 녀석. 알아들었어? 네. 네. 좋은 거 하나 알아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은숙 작가의 그 드라마가 핀집성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김은숙 작가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쵸. 써. 시크릿 가든이나 모든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많이 그러네. 쓰고. 파리의 여인도 그랬고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김은숙 작가를 좋아하는데 김은숙 작가가 신데렐라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여성이 굉장히 그 의존적인 여성이 나와. 맞아. 대부분 그러네요.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드라마들이. 김은숙 작가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역은 미스터 션샤인의 김태희. 김태리. 김태리. 아니면은 그 시티 뭐였더라? 그 있었는데 기억이 날까 말까 하네. 시티홀? 시티홀의 나 왜 이러니? 내 좋아하는 그 여자 롤코 좋아한다면서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김선아? 그렇지 김선아. 김선아가 입에서 빙빙 돌면서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김은숙 작가 많은 작품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작품은 몇 작품이 안 돼. 시티홀, 저기 스크릿 가든의 길라임도 있다. 길라임 아니면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 미스터 션샤인의 김태리. 뭐 이런 식으로 몇 작품 안 되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신데렐라 마냥 남성 유전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좀 많이 욕을 좀 먹었지.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김은숙 작가가 어느 순간 이제 변해.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 이제 연인 시리즈 끝나고 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어. 그치. 연인 시점 끝나고 나서 욕을 많이 먹고 그 다음 이제 나온 드라마들이 도깨비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태양의 후예가 있었지. 그러니까 연인 시리즈로 욕을 좀 많이 먹고 잠깐 쉬었어. 한 3, 4년. 3, 4년 쉬고 나왔던 게 태양의 후예였지. 그러면서 태양의 후예 터뜨리고 도깨비 터뜨리고 미스터 션샤인에서 아주 못을 박았지. 그러니까 이 태양의 후예에서부터 나오는 김은숙 작가 드라마와 태양의 후예 이전에 연인 시리즈로 대표되는 김은숙 작가 드라마하고는 좀 달라지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한 3년 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3년 쉬면서 완전히 이제 김은숙 작가가 드라마의 색깔이 확 달라졌어. 아니 검색해 보니까 진짜 1년에 한 편씩 드라마를 그렇죠.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달라졌나 봐요. 그 공백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리고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억지스러운 결말. 그 전에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또 꿈 맨날 맞아, 꿈으로 맞아. 끝나는 거야. 맞아요. 아또 맞아. 꿈, 뭐 음. 아씨발 꿈,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하도 꿈으로 끝나버리니까. 결말이. 그래갖고 욕 먹은 게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런 욕 먹고 비판들을 자양분을 삼아서 그래서 이를 수도 갈아서 있겠네요. 예, 진짜 잘 아무튼 쓰게 됐나 봐요. 네. 그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이번에 더 글로리까지 완전히 터졌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어. 다른 작가가 됐어. 이번 작품을 제가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우리 그 전작의 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갑자기 박찬욱 감독하고 그 연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박쥐? 예, 박쥐를 썼던 박찬욱 감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출 기법이 약간 우리 연출 기법은 이제 그 작가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감독의 책임.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더글로리를 그래요? 찍었던 감독이 달랐지. 그러니까 안기로 감독이라고 이제 더글로리를 찍은 감독이 이제 안기로인데 헤어질 결심 그거하고 약간 그런 연출 기법이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색을 쓰는 거나 그 곳곳에 숨겨놓은 복선이나 이런 것들이 복선은 다 깔아. 아니 까는데 어떤 드라마든지 다 깔아. 네 까는데 이렇게 이거를 정말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깔아놓지는 않잖아요. 다 수수께끼처럼 깔아놔. 비밀스럽게 깔아놨나 봐요. 그러면 오늘 깐죽거리시네요. 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심판만 할게요. 아무나 이기세요. 아니 비슷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네. 난 그 김은숙 작가가 이 더글로리를 쓸 때 아이한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엄마는 내가 뒤지게 맞고 들어올 때 더 가슴이 아프겠어? 아니면 내가 아이를 뒤지게 팼을 때 더 가슴이 아프겠어? 어떨 때? 라고 물어봤대. 들은 것 같아요. 인터뷰한 거. 그래갖고 거기서 김문숙 작가가 무릎을 탁 쳤대. 그래서 만든 게 더글로리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와닿는구나. 그러니까 그 더글로리를 이제 작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그 조언을 좀 받은 거였지. 그래서 제 친구 딸이 하는 말이 얘가 지금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뭐 맞고 왔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참으라는 말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참으라고는 말 못하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이 지금 같으면 차라리 네가 때리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맞고 들어오거나 그렇죠. 피해자가 되는 거는 그쵸. 부모 입장에서 옆에서 보는 거는 정말 괴롭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딸이 그런 경험이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튼, 표현하기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럴 땐 음악을 들어야죠. 네,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주세요. 마음 좀 다스리게요. 뮤직.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예요. 나는 그 김혜지가 더글로리의 OST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김혜지가 더글로리의 OST가 있더라고요. 긴긴 밤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김혜지가 더글로리에 김혜지라는 가수가 노래를 했어요. 긴긴 밤. 나는 김혜지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 슈퍼밴드에 나왔어요. 슈퍼밴드에 나와가지고 기가 막혔지. 그러니까 김혜지라는 가수가 굉장히 조그만데 보이스 코리아 나와가지고 또그한 준우승인가 뭐 이렇게 했었고 이제 슈퍼밴드에도 나오고 아무튼
엄청 가창력이 엄청난 가수예요. 나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김혜지가 더글로리의 OST를 불렀네요. 우리 한번 이 음악을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 더글로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로리 긴긴밤 김혜지입니다. 문을 닫아줘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빛을 가려줘 제발 나의 오랜 꿈이 오격하지 않게 한 점이라도 잊혀질까봐 뜬 눈으로 세운 긴 밤이야 나의 모든 생을 다 걸고 다 지켜버린 가슴 안고 메말라버린 삶을 안고 무너져버린 영혼 안고 내가 숨쉬는 이유 내 목숨보다 간절했던 또 미친 듯이 그리워해 나를 닮은 너의 모습 차가운 바람 시려워질수록 또렷해진 정신 앞을 뒤덮은 어둠 짙어지면 질수록 선명해진 내길 단 한순간에도 지치지 않게 곱씹고 곱씹은 긴 꿈이야 나의 모든 생을 다 걸고 긴 어둠 속에 밀어넣고 수많은까지 남김없이 내 저버리다 앗아갔던 네가 보여준 세상 빠짐없이 다 기억할게 꼭 이곳에 널 데려올게 미치도록 그리운 날 지독히도 그리운 나의 삶의 이유인 다 지켜버린 가슴 안고 메말라버린 삶을 안고 무너져버린 영혼 안고 내가 숨쉬는 이유 내 목숨보다 간절했던 또 미친 듯이 그리워해 나를 닮은 너의 모습 김혜지의 긴긴밤이었습니다. 노래 좋죠. 예, 목소리가 아주 애절하네요. 그러니까 김혜지라는 가수가 짧게 얘기하면은 진짜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매. 근데 막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와. 가창력이 엄청나.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검색해 갖고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글로리 얘기하겠습니다. 아유, 더글로리가 시작은 학폭이죠. 네. 그렇죠.
학폭으로 시작을 해서 학폭에 대한 복수 복수. 그렇게 가죠. 그렇죠. 이 복수는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 그게 복수 얘기 아니야. 맞아요. 요즘 이렇게 복수들을 이렇게 많이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복수라는 이 테마는 아주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장 주된 테마가 복수였어. 그쵸. 복수라는 것은 사랑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복수라는 그 소재인데 요즘 유독 나는 요즘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복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에 조금 좀 거슬려. 대변하는 왜 이렇게 많을까 싶어가지고. 사람의 그 본성을 대변을 하는 숨겨져 정권이 있는 바뀌어서 욕망을 복수해서 그러나? 그런 거 아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그 재벌집 막내 아들도 얼마 전에 끝났잖아. 네, 맞아요. 그것도 내내 복수하는 얘기고 이번에 더글로리도 복수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박찬욱 감독이 하는 얘기였는데요. 내가 네. 갑자기 생각했는데 왜 자꾸 복수에 집착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잔인하게 영화를 만드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영화니까 가능하니까 자기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거기다가 잔인하게 쏟아부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복수물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박찬욱 감독 말처럼 우리 개인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의 제재도 있는 거고 뭐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작가들도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더 그리고 복수가 하면 좀 시원하나? 아니 더 글로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기억날런지 모르겠지만은 억울한 사람이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다. 맞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복수다. 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번에 더글로리하고도 맞아. 그러니까 더글로리에서도 복수를 하는데 힘을 키우잖아. 맞아. 힘을 키우고 나서 그 20년 힘으로 동안. 그 힘으로 복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는데 힘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억울하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하거든. 왜?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복수라는 게 불편해? 복수가 불편한 게 아니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거잖아요. 어두운 면을 보는 게 불편해. 자꾸 건드리니까. 또 너무 많은 이야기잖아. 이게 학폭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런 문제점들을 건드리니까 저는 겪은 엄마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학폭을 겪은 엄마의 그쵸.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학폭까지 가서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해결을 했어요. 우리 아이 문제를. 제가 학교에 쫓아갔어요. 네. 그 애들한테 갔어요.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뭐 더 크게는 이제 학교에서 저 일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학폭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또 두 번째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복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맞아. 끈기가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 동훈이 죽으려고 한강에 갔다가 몇 번 갔었지. 옥상에도 한번 섰다가 옥상에도 한강에도 쓰고, 섰다가. 한강에도 쓰고. 그때 이제 결심한 게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냥 복수 그 복수심이 원동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복수심을 이렇게 가지려면 대단한 각오와 그렇죠.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유지할 수 보통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할수 몇이나 있을까? 그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잖아. 네. 힘 없는 사람은 뭘 하게? 힘 없는 사람이요? 힘없는 사람? 진호숙. 힘 있는 사람은 팽아. 복수를 하고 힘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한대. 아 그러네.
그냥 용서하고 마는 거야. 그러네요, 진짜. 가슴 아프지. 가슴이 아픈데 근데 또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고 마는 거야. 맞아요. 맞아. 맞는 얘긴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러니까 이 학폭 얘기를 조금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이제 3월달에 야구 월드컵 있어요. 네. 야구 월드컵이 있는데 우리가 22년도 최우수 투수가 이제 김우진이라고 키움의 그 투수인데 얘가 학폭에 연루가 됐었어. 학폭에 연루가 돼가지고 국가대표로 출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이후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렇게 훌륭한 투수를 국가대표 대항전인데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무리 출전 한 1년 얼추 1년 가까이를 쉬었어. 학폭 문제 때문에 그 경기 출전을 못하고 1년 정도 쉬었으니까 벌 받았다. 벌 받았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그 찬반 양론이 많이 추신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더라고요. 논란이 됐는데 이 학폭 문제를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될 것인가? 또는 벌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벌을 줘야 돼? 난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뭔데? 그쵸, 난 그게 참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아. 진심 어린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해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인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진심 어린 사과인가? 맞은 사람은 당한 사람은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그 야구 대표팀 문제도 그랬고 그런저런 생각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 안 해줘야 되느냐. 피곤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루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느낄 만큼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에 대한 거는. 저도 아까 팽아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아이도 이제 학폭을 좀 당했었는데 그 학폭이라고 해서 이제 육체적인 폭력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걸 맞아요. 많이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 아무리 쫓아가고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하고 본인이 오롯이 이제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팽아님 그 생각하고는 반대로 보고 싶었어요 글로리를.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신 어떤 그 복수해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복수해서 이제 좀 시원한 통쾌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보고 싶었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시원하고 이분은 언제 시작하나 막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좋았어요. 그리고 학폭 문제도 좀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 대하면 대할수록 이제 더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공론이 돼야지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맞아요. 쉬쉬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 이 그 더글로리를 보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래요. 고대기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돼서 태국 같은 데서도 맞아요. 뭐 이제 그 자기가 학폭을 가했다 그래서 그쵸. 뭐 이제 사과하고 뭐 그런 유명인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저는 뭐 드라마지만 어쨌든 되게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어요 빨리 3월 10일 날 2부도. 아까 그 야구 대표팀 얘기했잖아. 네.
안우진이야. 내가 김우진이라고 예, 얘기했네. 예, 예. 안우진. 안우진. 아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려니 이제는 이제는 뭐 반쯤 포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생각해요. 윤 작가님 이름에 좀 약하시잖아요. 저도 약해요. 그래요.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있어서. 안우진을 김우진이라고. 안우진. 안우진. 이 학폭은 진짜 나 학교 다닐 때도 학폭 있었어요. 학교 폭력 나 학교 다닐 때도 그쵸, 있었는데 옛날에도 있었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학폭 얘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내내 학교 폭력이야. 그 아주 오래 전부터 학교 폭력은 그렇죠. 있어 왔는데 요즘 아이들의 학교 폭력은 너무 결이 다르죠. 잔인해요. 우리하고 너무 진짜 잔인해. 네. 어른들을 흉내내고 그러니까. 그 또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대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법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네. 법이 예, 법이. 촉법 소년 뭐 왜 나이 그런- 제한 왜, 이런 예. 것도 아무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심스럽게 정말 꺼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얘네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법이 더 강력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모든 게 다 법으로 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그쵸. 아무리 법치주의 뭐 그래도 모든 게 다 법이니까 선생님들도 손가락 뭐 이렇게 괜히 뭐 시계 한번 풀렀다가 이제 난리 나겠지. 아유, 참. 그러니까요. 글로리의 그 선생님은 진짜 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네, 선생님 그- 시계 그- 많이 풀렀어. 네. 시계 풀고 너 나와. 그러면 저 옛날 선생님 그 칠판 앞에서 저 맞아요. 그 뒷문까지는 계속 드리블 하듯이 네. 때려가면서 보내고 그랬지. 분필로도 많이 맞아봤어요. 자다가. 분- 자다가 아유 그건 졸다가- 귀엽죠. 귀여움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슬리퍼로도 학폭 맞았어요. 슬리퍼. 얘기 좀 하자. 네 하세요. 학폭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학폭이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 이야기를 더글로리가 아주 잘 끄집어낸 것 같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문숙 작가 더글로리가 어떻게 결말을 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확실하게 울려주고 있다. 네. 아마 이 더글로리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한테 하는 거거든. 다수가 소수한테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난인데.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네. 당한 소수들은 내가 못나서 당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팠지. 그 얼마 전에 그 유재석이가 나왔던 유퀴즈에 곽튜브가 나왔어요. 곽튜브라고 여행 그 업로드하는 유튜브인데 네. 그 곽튜브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대. 자퇴를 하고 집안에서 한 1년 넘게를 히치코모리 마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하면서 지냈대. 그러면서 해외 여행 유튜버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여행 유튜버를 꿈꾸게 되면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됐지. 걔도 잘된 학폭 케이스네요. 때문에. 네. 그 얘기를 그 유퀴즈에 나왔고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너무 가슴 가슴이 아프더라. 아프죠. 학교 폭력이 여러 사람들을 완전히 뭐 매장을 시켜놓는 것 같아. 그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이겨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소수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 곽튜브 마냥 이렇게 이겨내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 폭력에 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27, 28 요때래. 그 전까지는 말도 못 꺼냈대. 그렇죠.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문제야. 학교 폭력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음. 그 글로리에서 그 연준이 일당들이 그 막 괴롭히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동훈이는 진짜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장난이라고 하고 또 이유를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피가 막 정말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유가 없을까요? 그 나는 걔네는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로. 재미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예, 예, 그런데 예. 그 안에는 또 음. 그 동훈이에 대한 뭐 질투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본인 스스로 이제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동훈이한테 푸는 예, 거죠. 동훈이한테 풀고 이제 그 학폭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우리 더글로리 얘기합시다. 네. 이 더글로리라는 제목을 김문숙 작가가 지었을 거 아니야? 자기 작품의 제목을 네. 왜 더글로리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그 김문숙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좋네요. 그거를 한번- 물어볼까봐 겁났어요. 저도요. 그래서 얼른 손을 검색해 보려고. 아.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네, 네. 또 마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예,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제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회복, 원점으로의 회복을 원한다. 인간의 그래서- 존엄을 찾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더 글로리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 글로리라는 얘기를 뜻이 했어요.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더 글로리가 김웅숙 작가의 드라마에 한번 나왔어. 글로리가 기억나요? 어디서 뭐 그 나왔을까? 작가님이 집필하신 그래 그런 드라마 김웅숙 드라마에 작가 글로리?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 글로리가 나와. 음, 미스터 션샤인 진짜요?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 미스터 션샤인의 미스터 션샤인을 호텔 제가 안 이름이 봤어요. 글로리야. 그래요. 그-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쿠도 하나 김민정이가 네. 만든 객잔, 그러니까 빈잔이 그 빈간이 글로리였어. 그렇군요. 나는 요 더 글로리하고 음. 그 미스터 션샤인의 그 빈간 이름이 더 그 글로리인데 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미스터 션샤인의 그 글로리 김민정도 복수거든.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가 팔아버렸잖아 일본놈한테. 그쵸. 그래갖고 일본에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와갖고 빈간을 짓고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고 결정적인 힌트 글로리 그 여관이 그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죽잖아. 그게 난 더 글로리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내 생각 어때? 기발한데요. 이거 10,000원짜리 되지 않아? 점심? 점심. 아니 우리 결말인데 뭘 거기다가 또 갖다 붙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글로리라는 글로리 이름을 호텔이 김은숙 불타는 작가가 거예요. 썼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해피엔딩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모든 걸 자기 걸 다 바치지. 그러면서 복수를 하고 산하에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요 더 글로리 동훈이도 약간
그럴 삘이 나와요. 있지 보이지. 예, 예. 저는 반댈세. 손을 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는 그렇지. 했지만 내 손에 피를 안 묻힌다고 그치. 그랬지.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동은이를 도와주는 그 저기 현남. 현남이한테도 그랬잖아요. 우리들 네.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은이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저는 그냥 굳세게 동은이를 응원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근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하도영이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 묻히는 일은. 이 더글로리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종의 폭력들이 다 나와요. 남편으로부터의 가정 폭력, 맞아. 학폭, 아 그러네. 그리고 그 교도소의 아버지 죽인 주여정을 죽인 아버지, 주여정 아버지 죽인. 그런 맞아요. 정신적인 어, 그런 편지 보내가지고. 폭력. 근데 그 엄마가 면회 갔을 때 그쵸. 표정 보고 너무 예. 섬찟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 간에 얘네들 그 가해자 애들 예. 걔네들끼리 서로 폭력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종 폭력들을 다 다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그 동급생이고 음. 같은 나이인데도 그쵸, 서열이 그쵸.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자기네들끼리 정해져 갈등이고 같이 놀아주니까 같은 급인 줄 아니고. 참. 아유 자꾸 이런 비열해요. 얘기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자꾸 보게 돼요.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막 전개가 빨라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힘든 내용이었죠. 맞아요. 내용 자체는 너무 힘든 내용이긴 너무 해요. 힘드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네, 좋습니다. 좀 달래주세요. 폴킴이 부릅니다. 폴킴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알아? 가수. 가수. 역시 팽아. 폴킴이 부릅니다. 너는 기억한다.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음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글로리하고 더 글로리하고 그 노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예,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너는 기억한다. 네.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는 기억한다. 아 너무 멋있다. 그러네요. 진짜. 기억해야죠. 두고두고. 그러면은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더 글로리는 학폭에 관련된 복수 이야기다. 그래서 학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더 글로리가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김은숙 작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다시 원점에 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더 글로리 작가 김은숙 작가가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송혁이 왜 이렇게 늙었니? 동감. 아유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나와 다른 그 등장인물들하고 친구들하고. 내가 나이를 검색을 해봤다. 10살 차이 나더라. 그럼요. 그렇지. 다 90년생들이고 송혜교가 80년생이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 짤이 하나 나왔는데 나이는 10살 차이인데 그 데뷔는 한 2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송혜교가 너무 일찍 데뷔를 했잖아. 그렇죠. 예, 아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송혜교가 촬영장에 들면은 다들 뻘떡 일어났고 90도로 인사를 해. 선생님급이네, 그렇지. 선생님급인 거야. 그런데 이제 드라마 상황에서는 친구로 친구. 나오고. 아까 조금 이 송혜교 이렇게 얼굴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잖아 카메라가.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가슴이 아플까?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 연예인들 특히 그런 영화 배우들이나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속상해요. 괜히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네. 이제 여배우들은 이제 부잣집 딸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승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극 중에 송영이고 동훈이는 선생님이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그렇죠. 거의 맨 옷도 얼굴로. 맨날 무채색 검은색 옷만 입고 그렇게 검은색 하다 옷. 보니까 더 늙어 보이고 그렇죠. 더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죠.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졌니? 저도 그게 좀 벗고 나오는 그러니까 다 벗진 않았는데 이제 그 흉터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뒷모습 이렇게. 네. 생각보다 너무 몸매가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실망을 했죠.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멍자국 보여주고 흉터 보여줄 때 그렇죠. 그 저기한테 주여정한테 보여줄 때 나의 망나니가 되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몸 보여줄 때 이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일부러 왜냐면 그렇게 삶에 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삶에 찌들어 있고 복수를 꿈꾸는 여자가 막 이쁘면 헬스장이나 안 막 돼. 필라테스 가서 몸을 가꾸고 막 짱짱한 몸으로는 조금 이제 그건 아니니까. 현실감이 떨어지죠. 맞아. 말 된다. 그죠. 나는 그 송혜교 아역으로 나왔던 문동은 아역 그 고등학생으로 나왔던 친구 이름이 정지소야. 그 친구는 너무 연기 그쵸. 잘했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저도. 눈망울이 사슴처럼 눈망울이 동글동글. 그러면서 겁에 질리면서도 그리고 자존감 있는 눈망울. 당당했어요. 되게. 당당한 눈망울. 너무 이쁘더라. 그러니까. 연기 진짜 잘하더라. 아역도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그 뭐 고등학생. 내가 검색해 보니까 23살이야. 그래요? 어. 오. 23살. 나이가 꽤 있으시네. 아역도 아니야. 꽤 있으셔. 아. 그렇군요. 23살. 그런데도 그런 순수함이 아직 얼굴에 있어요. 있지. 저도 23살 때 그랬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니 23살 때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 팽아는 안 그랬을 거야. 그랬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러세요? 지금. 아니야. 난 안 믿을래.
참. 이 그 문동은 하고 이제 친구들 쭉 나오잖아. 예. 친구들이 음. 그 박연진이 예, 연진, 재준, 어, 사라. 왜 이렇게 독해? 그렇죠. 왜 이렇게 독한 연기를 잘해? 너무 너무 잘하더라. 나는 그 성인 임지연보다 음. 아역 그 여자애가 더 잘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지. 예, 그 박연진이 아역도 잘했어 진짜. 그때 그래. 그냥 그-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문동훈이 아역도 잘했지만은 예. 얘그 박연진 아역이 아역도. 이름이 신애은네. 신애은 신예은 25살. 얘도 너무 잘했어. 진짜 때리고 싶더라. 진짜 때리고 싶더라. 진짜. 와, 참 잘했어. 그런 거. 제일 미운 애가 누구였어요? 그 나쁜 가해자 애들 중에서 예은이지. 갑자기 생각났네. 여기 그 연진이지. 어쩔 수 없이 연진이지. 저도 연진인 것 같아요. 주모자니까. 그럼. 모든 거는 이 연진이 그냥 주모해서 한 거. 아무튼 근데 이제 네. 얘기해요. 이 드라마가 또 매력이 있는 거는 이 가해자 애들의 또 사이 이 배경 무조건 부잣집 애들이 아니잖아요. 연진이도 그렇죠. 숨은 또 그 배경이 있잖아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가의 힘이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섣불리 얘기했네요. 빨리 연진이가 그쵸? 아버지가 안 나오죠?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밝혀진다고 그런 출생의 그냥 비밀. 뭐 제일 부자인 거는 재준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은 물주 정도? 물주? 재준이가 보면 물주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재준이도 이제 뭐 우리 사라는 목사 딸이고 그쵸 목사 딸이죠. 혜정이는 이제 등장 인물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떡밥 일부 떡밥들 뭐 이런 얘기들은 네. 2부 가서 얘기하면 벌써 1부 끝났어요?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 그럼 너무 제일 빨리 인상 깊었던 장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 2부 하면서 2부에서 우리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 2부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아쉽죠. 네. 시간 아쉬워요. 빨리 갔죠. 네. 아니 이게 우리 드라마 천국의 매력이야. 우리가 스토리가 너무 뻔한가 벌써부터 저렇게 뭐 하실 거를 생각을 하고 오셨네요. 아니요. 이 좀 인상 우리 바꿔야 되나? 아니요.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네네. 너무 인상 깊어서 아.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막 기대되네요. 궁금해집니다. 네. 네. 더 글로리 일부를 우리가 네. 같이 했어요. 재밌었죠. 네.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대결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나 또 급하게 생각해야 점심 되겠네. 내기? 네네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부를 마치면서 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니 맨날 그냥 무슨 끝내질 얘기예요? 않아요. 뭔 얘기를 꼭 저렇게 해. 학폭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맞아요. 그 우리 네. 그 가해자 진짜 진심 어린 사과 있어야 되고 또 피해자들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가 곁들여졌으면 좋겠고 그 피해자들은 좀 속히 빨리 좀 이겨내고 인생 길어.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 길어. 80년 뭐 80살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 그 1, 2년 퉁치자. 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인생 기니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마 천국 더 글로리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